아침에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자신을 바로 알고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행복하다면 거기 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는 여러분이 이것이 제일 소중하고 이 시간이 여러분의 행복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복하기 위해서 부처님 표현으로는 깨달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게 현재의 용어, 현실에 맞는 용어를 써서 여러분들이 행복하려면 행복의 다른 단어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있는가? 나의 생활 속에서 나는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아니면 욕망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붙들고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 앞에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 이제 이렇게 처음에는 먼저 부인이 먼저 상담하러 왔었어요. 그래서 이 부인은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30대 후반에 결혼을 했어요. 어릴 때 위쪽으로 언니, 오빠 이렇게 해서 막내로 이렇게 태어났고 부모님한테 이렇게 항상 착한 아이로 그렇게 이렇게 살아오다가 학교 다니면서도 자기를 드러내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인이 되고 이렇게 간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관계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교회를 다닙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서 열심히 기도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 평화로워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 봉사활동에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좀 자신보다도 나이가 5살인가 어려요. 남자분인데. 그래서 5살 어린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도 봉사활동을 와서 두 사람이 운명적으로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여자의 우리가 한 여성분의 인생이고 그 여성과 결혼한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사형제의 남자 한 명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주 이렇게 고지식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데 노름을 좋아해요. 그래서 노름을 좋아하고 고지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오면 이렇게 딸들은 가만히 놔두고 아들한테 계속 이렇게 야단을 치고 뭘 했다고 폭력을 행사하고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머니가 10살 되던 해에 이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오직 엄마만 이렇게 아빠는 싫어했고 엄마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깡패가 되었습니다.
중학교도 그만두고 깡패가 되어서 사람들하고 올려다니면서 이제 폭력도 행사하고 그러다가 감옥에 가게 됐어요. 그래서 몇 년을 살고 나와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도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오직 올바르게 착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거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봉사활동에서 한 여성을 만났는데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착하고 자신에게 아낌없이 사랑을 주는 그런 여성을 만나서 너무 행복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만나서 잘 살았어요. 그래서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딸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딸이 상담하러 왔습니다. 딸은 이제 학교에 좀 적응도 못하고 친구하고 관계도 안 좋고 불안하고 속은 이렇게 위장도 안 좋고 심장도 안 좋고 너무 이렇게 긴장이 많고 힘들어서 상담하러 왔어요. 자, 우리의 인생이 두 사람이 서로 힘든 인생을 살아서 결혼을 해서 행복한 가정이 이제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동화의 이야기처럼 행복한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그때부터가 이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이제 그때부터 본인들의 이제 업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남자는 자신은 바깥에 나가면 너무 좋은 사람. 일도 잘해. 모든 사람이 다 좋아요. 왜? 열심히 살고 착해요. 그러고 옳아요. 그리고 여성은 남자가 그렇게 해주니까 의존했고, 그러고 남자가 원하는 대로 다 맞춰줬어요. 그런데 아이는 이제 여자아이인데, 아이는 엄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엄마는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물론 사랑을 주고는 싶어요. 그런데 아이는 일찍 이렇게 놔놓고 엄마는 간호사이기 때문에 일찍 일하러 다니고 아버지도 일하러 가고 그러니까 아이는 항상 혼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느낄 때는 자기 엄마가 어떠냐 그러면 우리 엄마는 무뚝뚝해요. 우리 엄마는 내 마음을 몰라요. 아빠는 어떠냐 이렇게 하면 아빠는 너무 무서워요. 아빠는 항상 비난하고 잘못됐다 그러고 야단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이가 이제 완전히 가족 사이에서 아빠하고 완전히 틀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서. 자, 이제 남편을 이제 상담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교회에 오는데도 옷도 이상한 거 입고 머리도 이렇게 염색해가지고 시간도 잘 안 지키고 뭘 하라 그러면 학원에 보내면 오래 한 달을 잘 견디지도 못하고 이 딸아이가 못하는 거 계속 이야기해요. 딸아이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빠가 있는 집에서는 못 살겠어. 아빠는 뭐든지 하나만
내가 뭐든지 나를 나무라고 비난하고 난 아빠가 옆에 오면 긴장이 돼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아빠하고 제발 좀 헤어졌으면 좋겠어. 이혼해! 근데 이제 이 엄마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왜냐하면 남편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열심히 이렇게 잘해요. 근데 아이는 또 아이를 사랑해야 돼. 아이가 아이를 사랑해요 또.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야. 어떤 면에서 이게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래서 사람들한테 제가 묻습니다. 또 며칠 전에 어떤 사람이 상담하러 왔는데 이분은 딸 때문에 상담하러 왔다 그래요. 그래서 딸이 어떠냐 이렇게 하니까 이 여성분이 결혼을 해서 아이가 한 10살 되던 해에 이제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을 할 때 본인은 아이를 돌볼 만큼 경제적인 여건이 없어서 이 아이를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를 이제 남편에게 보냈어요. 그렇지만 본인은 최선을 다했어요. 주말마다 아이를 만나고 아이에게 밥 사주고 아이가 뭔가 이렇게 전화가 오면 항상 이렇게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나는 너 편이야. 너가 뭘 해도 괜찮아. 이렇게 해서 이 아이에게 엄청 사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아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어느 날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아빠하고는 못 살겠어. 나 엄마하고 같이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오라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하고 같이 살게 됐는데 아이하고 같이 사는 순간 이제 뭐예요? 이제 둘이가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떨어져 있을 때는 아이에게 나는 네 편이야. 너가 뭘 해도 나는 너를 믿어. 너를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이것도 불만이고 저것도 불만이고 막 잔소리가 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아이하고 이게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상담하러 오면서 이 아이를 어떻게 다스려야 좋겠습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세요? 아이를 사랑합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갑자기 띵 이렇게 생각을 갑자기 이렇게 그 질문하니까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당연히 사랑하죠. 이렇게. 그래서 당신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뭡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은 모르겠지만 뭐 잘 돌보고 뭐 이해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떨어져 있을 때는 아이를 그렇게 편히 되어주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함께 있을 때는 지금 안 되냐고. 앞에 우리 그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지만 이제 자기들의 삶의 모습이 드러난 거죠. 남편은 엄마가 떠나간 것에 대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사랑을 받고 싶었고, 자기가 잘못했었기 때문에 살아오면서 자기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됐어요. 그 옳고 그름 속에서 자기는 항상 옳은 사람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절대 봐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자기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남편에게. 당신은 딸을 사랑합니까? 사랑한대.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어떻게 해요? 죄를 지금 잘못된 것을 바꾸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함께 살게 된 엄마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은 아이를 이해하느냐? 이해한대요. 근데 아이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물으니까 엄마 나를 제발 좀 공감해줘. 엄마 제발 나를 좀 이해해줘. 앞에 우리 사례에 있는 그 남편은 아이나 이 부인이 뭐라고 이렇게 한마디를 하면 뭐라고 들리냐면 너는 틀렸어. 너 잘못됐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너무 나요. 막 너무 화가 나가지고 아이를 막 옛날에는 막 어릴 때는 막 때리기도 하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때리지도 못하니까 막 벽에다가 막 나를 왜 잘못됐다고 하냐고. 대화가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아니 그냥 방에서 있다가 TV 소리가 커서 아빠 TV 소리 좀 낮춰주세요. 이렇게 했는 것을 TV 낮추면 되잖아. 그런데 왜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냐. 그 사람의 신념 속에서는 자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느끼는 거예요. 자기를 그냥 받아들여야 된다.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을 어떤 면에서 보면 한 번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자신의 눈으로만 봅니다. 제가 이렇게 한마디 슬쩍 했죠. 우리 행인님한테. 아, 사이가 이렇게 살이 빠져 멋있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 멋있어요. 이렇게 이제 가야 되는데 행인님은 어떻게 나와요? 10kg 더 빠져야지 이렇게 나와요. 이게 우리의 지금 뭐예요? 예,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사랑은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이 지금 저 모습 저대로가 온전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와, 너무 멋있다. 와, 너무 좋아. 근데 우리는 뭐예요? 조건을 겁니다. 아, 좀 더 빼야지. 좀 더 잘하라니까? 약속 좀 더 잘 지켜. 아, 왜 그래 행동해? 너가 했는 말을 왜 안 지켜? 그 엄마하고 같이 지낸 딸도 엄마 나 미용학원 다니고 싶어. 그래서 엄마가 보냈습니다. 근데 한 달 해보니까 딸이 하기 싫어요. 그때부터 이제 싸움이 나는 거예요.
아니, 너가 지금 학원에 보내달라고 했는데 왜 찐득하게 못하고 지금 이렇게 하냐고. 아니, 안 한다 그러면 하지 마라 그러면 되죠. 아니, 걔가 안 하고 싶다는데. 근데 엄마는 뭐라 그래요? 너가 했는 말을 왜 책임을 안 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죠. 책임이 뭐냐? 책임은 그 아이가 자기의 선택을 그냥 자기가 했다는 걸 받아들이면 돼요. 나 하기 싫어서 안 했어요. 나 하고 싶어서 했어요. 그거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책임이지. 나 이거 하려고 했어요. 근데 계속 하기 싫은데 계속 하는 그게 책임이 아닌데. 우리는 지금 그걸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누군가를 이해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해한다는 게 뭐예요? 이해한다는 것은 지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 상대를 지금 저 모습 그대로, 지금 저 사람이 하는 행동 그대로, 저 사람이 있는 지금 어떤 모습이든지 그냥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것을 놓아야 됩니다. 내 기준을 놓아야 되고, 내 옳음을 놓아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 판단을, 그건 내 거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가 무엇을 들고 있는지를 봐야죠. 아, 나는 이런 걸 들고 지금 상대하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아, 나는 이런 걸 가지고 지금 상대를 지금 만나고 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들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고 길을 멀게 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지금 옆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으로 보지 못하고 이제 뭐예요? 바꾸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자기가 만든 틀을, 그 틀 속으로 들어오는 사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틀을, 그 상대를 그 틀 안에 집어넣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스스로도 자기 자신한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만드는 틀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지금 어떤 모습이고 어떤 걸 느끼고 어떤 걸 원하는지는 보지도 않고 이해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그냥 그 틀 속에다가 자기를 집어넣어 보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하는 그 행동 그대로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가족에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에게 하는 그 행동 그대로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신을 바꿔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받아들여야 할, 지금 있는 이대로 좀 받아들여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는지. 그 받아들임이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가 되는 통합이 일어납니다. 사랑은 통합하는 겁니다. 바꾸려고 하는 마음은 계속 분리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기는 바꾸려고 온 게 아니다.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이해하려고 여기 와 있지. 여러분을 뭔가 그럴듯한 어떤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것이든지 한번 받아들여 봐요. 아, 내가 이렇구나. 아, 내가
지금 좀 안 하고 싶네? 아, 나 지금 뭔가 하기 싫네? 좀 받아들여요. 아, 나 좀 게으르네? 괜찮다고. 대신에 뭐예요? 내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걸 책임지면 되잖아. 그래, 이건 내 선택이었어. 나 하기 싫어서 안 했어. 나 놀고 싶어서 놀았어. 나 게을러서 놀았어. 그럼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 아니야. 근데 하기 싫어서 안 해놔놓고 또 한마디 이야기다. 너 왜 안 해? 저거 해야지. 역시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은 자신을 너무나 이렇게 분열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이렇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랑을 주라 이 말이에요. 올바른 사랑을 하느냐? 그릇된 사랑을 하고 있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상대를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받으려고 하는가? 주려고 하는가?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엄마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두려움과 자신의 불안을 딸에게 책임져라고 지금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라고. 딸은 당신이 그 나이대를 생각해 보라고. 당신도 잘 살고 싶었고 열심히 살았다. 그런데 딸도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있지 자기 인생을 꼬라박으려고 하지 않는다. 근데 왜 안 믿어주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냥 놔두라고. 그냥 좀 제발 지지해주고 편이 되어주라고. 그러면 잘 갈 것이다. 인생은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하는 게 모든 생명이 있는 존재의 본성입니다. 우리 그걸 믿어주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 길을 가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 엄마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기는 딸을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뭐예요? 딸에게 요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발 너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해줄래? 그래서 그렇게 지금 당신이 왜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엄마의 마음 안에 뭐예요? 딸을 저 아빠의 있는 곳에서 자기가 데려왔는데 이 딸아이가 좀 더 착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돼야 되는데 아니 데려왔는데 공부도 열심히 안 하고 지멋대로 하면 어떻게 자기 이미지가 깨지는 거야. 사실은 그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그냥 뭐라고 해요? 내가 너를 사랑해서 그래. 지금 그렇게 뭐예요? 자기를 이렇게 합리화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여러분도 자기한테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열심히 해! 바꿔! 그러나 바꿀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가 사랑하지 여러분들을 뭔가 이상적인 모습을 만들어 놓고 우리 공자를 뭔가 이상적인 모습 만들어 놓고 공자 너 왜 저렇게 안 해? 좀 더 노력해가지고 좀 더 이렇게 당당하고
뭔가 젊은이 답고 좀 그렇게 안 할래? 이러면 공자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뭐예요? 공자야, 좀 편안하게 지내라.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냥 너 자신이 돼. 그거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마음.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봅니다. 됐죠?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한번 봐요. 이거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기를 못 받아들이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받아들이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걸 한번 보시다.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했어요.